삼성전자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세계 최초로 900단 V낸드 구현에 성공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첨단 시대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미국 마이크론도 일본 키옥시아도 따라오지 못한 일을 한국이 또 해냈습니다. 세계 1위 한국 메모리, 추격자들과의 격차가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닙니다. 메모리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V낸드는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단수가 높을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빌딩처럼 한 층 한 층 메모리 셀을 쌓는 기술인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층이 높아질수록 정밀도가 떨어지고 수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600단의 벽, 800단의 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 벽을 부수고 900단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버린 겁니다. 삼성은 2013년 세계 최초로 V낸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4단이었습니다. 24단에서 시작해 32단, 64단, 96단, 128단, 176단, 236단, 그리고 290단, 9세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세대를 건너뛰는 수준의 900단을 만들어버렸습니다. 24단에서 900단까지 12년 만에 38배 성장한 겁니다. 반도체 무어의 법칙을 한국이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사들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충격적인 비교가 시작됩니다. 같은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작년 말 321단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두 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276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과 600단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메모리 종주국 일본 키옥시아는 218단입니다. 도시바 시절 영광은 이미 옛 이야기입니다. 중국 YMTC는 미국 제재로 232단에서 멈췄습니다. 추격은커녕 발이 묶였습니다. 다시 정리해봅시다. 한국 900단, 미국 276단, 일본 218단, 압도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왜 900단위가 미친 숫자인지 이해하려면 제조 공정을 봐야 합니다. 셀을 쌓을 때마다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900층 빌딩에 위에서 아래까지 일직선으로 구멍을 뚫는 격입니다. 단수가 100단 늘 때마다 수율이 한 자릿수씩 떨어집니다. 900단까지 가는 건 양산은커녕 시제품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양산을 염두에 둔 수율로 말입니다. 더블 스택을 넘어 트리플 스택 공정을 적용했고 신소재와 신구조를 동시에 도입했습니다. 장비, 소재, 공정, 설계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 반도체 생태계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AI 시대에 진짜 무기가 됩니다.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거대 AI 모델은 천문학적 데이터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 저장 매체가 바로 낸드입니다. 엔비디아 GPU 옆에는 반드시 고용량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그 SSD의 알맹이가 V낸드입니다. 단수가 높을수록 같은 용량에서 전력 소비가 줄고 면적이 줄어듭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료가 핵심인 시대에 결정적 우유입니다. 900단이 양산되는 순간 AI 시대 메모리의 글로벌 표준은 삼성전자가 정하게 됩니다.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보겠습니다. 2026년 글로벌 낸드 시장은 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110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그중 한국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5%, SK 하이닉스 25%, 합치면 60%. 메모리 시장은 사실상 한국 손에 있습니다. 잠시 SK 하이닉스의 1위를 내줬던 삼성전자가 900단 V낸드로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첨단은 언제 옵니까? 업계 예측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30년까지 1500단 V낸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1000단은 그 중간 정거장일 뿐입니다. 1500단이 되면 한 칩에 1TB 이상이 들어갑니다. 손톱만한 칩에 영화 250편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럼 외신 반응은 어땠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이 메모리 게임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메모리의 독주가 다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마저 키옥시아는 더 이상 따라가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침묵에 가깝습니다. 자체 발전을 외치지만 미국 제재의 벽이 너무 두껍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은 한국 메모리가 없으면 AI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AI 패권 경쟁의 절반은 GPU지만 나머지 절반은 메모리입니다. 그 절반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왜 한국만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답은 30년 누적된 산업 생태계에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동시에 세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아래 장비, 소재, 부품 협력사 수백 개가 함께 움직입니다. 원익 IPS,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같은 K소부장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K장비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 생태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없습니다. 오직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아무리 돈을 부어도 한국 단수를 못 따라오는 겁니다. 발표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발표 당일 삼성전자 거래량이 평소의 2배를 넘겼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이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 메모리 전체에 대한 평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7천 시대를 열어준 게 한국 반도체였다면 이제 8천으로 가는 동력도 여기서 나옵니다. 정부도 메모리 초격차 유지를 국가 전략 과제로 못 박았습니다. K칩서법 통과 후 세액공제, 입지 지원, 인력 양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47년까지 300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900단 V낸드는 이 모든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최초 900단 V낸드 구현, 마이크론과 키옥시아는 아직 300단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메모리 글로벌 점유율 60%, 110조 시장의 지배자, 첨단 시대의 문은 한국이 가장 먼저 엽니다. AI 패권의 절반은 GPU, 나머지 절반은 메모리, 그 절반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 한국 반도체의 현 주소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자랑스러운 한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